그 다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해보자. 이번 시는 부보의 강촌이라는 시지. 강마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한 줄에 일곱 자니까 칠언이고 여덟 줄짜리는 아이고, 율시라고 하지. 칠언 율시. 그래서 두 행씩 묶어가지고 수함, 경미, 수련, 함련, 경련, 미련. 그래서 머리, 턱, 뭐, 목, 꼬리 뭐 이런 거죠. 어, 중국 성당 시대의 시의 신선은 이태백이라면 시성이라고 불리는 시의 성인이다. 시의 공자님, 맹자님이다. 두, 두 잠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강촌. 음, 청강, 일곡, 포, 춘, 류. 흐를 류자지요. 청강일곡, 포춘류, 장하, 강촌, 사사, 유, 자거, 자래, 양, 상, 연, 상, 친, 상, 근, 수중, 수중, 구, 노, 처, 화지, 위, 기국, 치, 자는, 고칭, 작, 조구, 가병, 소, 수, 유, 약물, 미국, 차, 외, 갱, 하구, 차. 칠원시는 네자, 세자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하는데요. 맑은 강, 한, 구비가 호, 촌류, 마을을 안아서 흐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마을을 감싸 안으면서 흘러간다는 뜻이지. 청강일고 포천류 맑은 강 한 구비가 마을을 안아 안고 흐른다. 장하강촌 긴 여름에 강마을 일사지 일마다 유는 그윽하다. 보다 자거 잘해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스스로 왕래하는 것은 양상 대들보 양자입니다. 대들보 위 제비 연자지 제비고 상친 상근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수중구 구자는 갈매기 구자야. 백구라고 하지. 물 가운데 갈매기다. 놓쳐 늙은 아내는 하지 종이에
그려, 위, 기구, 장기판을 만들고, 치자,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드려, 작조구, 낚시, 바늘 만드네. 다병, 소수, 많은 병에 오직 바라는 바는, 유는 오직이란 뜻이 오직 약물이니. 내가 병이 많아서 바라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 미국, 보잘것 없는 내가 차, 이것, 이것 외에, 이것은 뭐겠어? 앞에 있는 약물을 가리키는 거지. 이것 외에 다시 갱자지. 다시 하고 무엇을 구하리요. 이전까지 했던 시들보단 약간 어려운데 청강일곱 맑은 강 한 구비를 포천류 마을을 맑은 강 한 구비가 마을을 안고 흐르니 장하 긴 여름에 강마을에는 일일마다 하는 일마다 그하도다 유심하도다. 스스로 가며 스스로 오고 있는 것은 대들보 위의 제비이고 서로 나와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다. 물화일체를 보여주는 거지. 늙은 아내는 종이에 그려서 뭘 만든대? 보드판을 만드는 거지. 보드게임판. 장기판을 만들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서 낚시 바늘을 만드네. 어떤 풍경입니까? 한가한 풍경이지. 늙은 아내가 종이에 이 장기판을 만들고 있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서 낚싯바늘 만들어서 낚시하려고. 다병. 많은 병에 오직 약물만을 원한대. 나는 그냥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자주 아프니까 그냥 약물 정도만 있으면 되지. 미국. 보잘것없는 내가 이러한 약물 밖에 또 무엇을 구할까? 안빈 낙도의 시즌. 가난 속에서도 편안하고 즐겨. 뭘 즐겨? 삶의 도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즐긴다. 안빈 낙도의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보의 강촌은 아마 너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만한 시고 아마 수능에도 이 두보의 강촌이 한번 출제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보면서 어, 잘 익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자. 썸머신 모험의 달과 육펜스. 어, 대부분 시험 보느라 아마 뭐 이렇게 읽을 시간이 없었을 거고 1학년 학생 중에 누가 읽었을까? 읽을 만한 친구는 음, 이채한? 네, 이채한 다 읽었나? 좀 읽었어요. 뭐라고? 조금 읽긴 했어요. 조금 읽긴 했어. 어, 이 주인공 스트링랜드가 파리에 있나 아직? 모르겠어? 어, 자,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이 썸머신 몸의 달과 유펜스라는 작품을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어, 이 소설은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그 핫한 작품이야. 이상한 말인데 고전인데 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리뷰들이 올라와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요즘 인기인지 모르는 그런 작품이야. 아마 요즘 책 읽는 것이 그 되게 독서가 힙한 취미라고 이렇게 좀 요즘 너희 말로 꺼드럭거린다고 할까? 음. 책 읽는 거, 내가 책 읽고 책 들고 다니고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힙하고 멋진 거라고, 특히 젊은 세대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주목받고 있나 봐.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썸머신 몸의 이 달과 유펜스인데, 특히 이제 민음사가 이 세계문학 전집으로 되게 유명하고, 어, 몇 년 전부터인가, 한 5년 전부터인가, 민음사 TV라고 유튜브가 있어서 선생님도 이제 이 민음사의 이 세계문학 전집 이 시리즈를 사실 되게 신뢰하고, 어렸을 때나 군대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이거 정말 돈 많이 벌면 집에다 다 갖다 놓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음, 음, 그 책 중에 한 권이고, 어,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선생님도 이 달고 유펜스를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나? 아니면은 뭐 그냥 예전에 읽고 만 책인데,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달과 유펜스 정도는 읽어야 교양인인 것처럼, 아니면 너무 뭐 이렇게 힙한 어떤 책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많이 돼서, 선생님도 이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러고서 읽었는데, 확실히 어린 시절에 그냥 읽은 것과는 전혀 다른 감상이 들었어. 역시 고전은 번번이 읽을 때마다 그 읽은 시기에 자기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같은 책이 나한테 달리 읽힐 때, 아, 내가 좀 변했나 보다, 혹은 내가 성장했나 보다,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이 망가졌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게 되거든, 변화. 그래서 그런 책으로서 선생님도 되게 최근에 읽은, 작년에 읽었을 거야. 그런데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아, 이 책을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만큼 쉽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도 짧고, 그래서 가볍게 읽을 만한 소설로 중간에 하나 끼워 넣어 놨습니다. 음, 뭐 2주 만에 한 권, 2주에 한 권씩이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대체로 어, 1년이 뭐 50주 정도 되나? 그런데 그러면은 뭐 20 몇 권 정도가 되겠지, 1년에. 20권 남짓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읽은 책 중에서는 가장 좀 얇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이게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다. 달과 육펜스 정도를 읽어줘야 진짜 힙한 거다. 그래서 이참에 읽고 이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아,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떤 의미로 읽었는지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기 바랍니다. 음, 강력 추천하는 책이에요. 어,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영국 국적의, 프랑스 국적? 국적이 두 개네요. 영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멋진 영국 신사의 모습이시네요. 그래서 87년생, 65년 사망이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 시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뭐 이럴 때, 어, 주로 활동한 이 작가고 소설가고, 대단히 훌륭한 상들을 많이 받았네요. 음, 선생님도 뭐 읽은 작품은 달과 육펜스밖에 없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갱을 모델로 한 달과 육펜스. 우리 고갱이라는 화가를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는 게 이상한가? 너무 무시하나? 유건영, 네, 너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는 거 알고 있나? 네, 고갱하고 같은 방에서 살다가 귀를 자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나? 음, 음, 모르냐? 고흐의, 빈센트 반 고흐지. 음, 우리 통상 뭐 신인상파, 뭐 인상파, 인상주의 화가를 얘기할 때 어, 고흐, 고갱 뭐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삼는데 그 고갱을 모델로 해서 여기 스트링랜드, 찰스 스트링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 고갱의 인생하고 완전히 전혀 똑같지는 않지만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원래 증권거래소에서 이렇게 돈 버는 일을 하던 이 고갱이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술하겠다고 화가가 되겠다고 해서 가출을 해서 예술에 매진하고 나중에 그 열대 타히티인가 가서 이렇게 원주민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만년의 그림을 완전히 뛰어난 그림들을 그렸다. 뭐 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 어, 이 서머신 모만테는 이 고갱의 그 인생과 그의 예술이 굉장히 어떤 강렬한 인상을 줬나 봐. 그래서 어,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찰스 스트리랜드라고 하는 인물을 설정하고 어, 그를 관찰하는 그 화자, 서술자의 관점에서 이게 3인칭, 아니고 1인칭이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1인칭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작가인데, 글 쓰는 사람인데, 스트릭랜드 부인이 자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라고 해야 되나? 파티 사교계에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부인이 이렇게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서 어, 이 스트링랜드라고 하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 돈 벌 줄만 알지 좋은 사람이지만 재미는 없어요. 글도 안 읽고요. 뭐 이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아마 작가의 페르소나로 보이는 이 썸머신 몸의 페르소나로 보이는 나의 입장에서 어, 이 실존 인물인 고갱이라고 하는 뛰어난 예술가의 삶에서 힌트를 얻은 어, 그래서 이런 찰스 스틱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중산층에 유복하게 돈도 많이 벌고 이잘 살고 있는 그 사교계에서 부인이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대단히 유복한 중산층의 삶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버려버리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화가가 되겠다고 아마 47살인가 선생님 나이쯤 된 사람이 평생 그, 뭐, 그림을 그 정식으로 화가로 예술 수업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화가가 되겠다고, 뛰어난 예술을 하겠다고, 어, 가족들을 다 버리고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그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음, 예술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그 니체가
예술이라는 것이 삶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에 책을 다루면서 했는데, 음, 글쎄요, 뭐 예술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하잖아. 음, 예술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삶의 안정, 자신의 평화로운 삶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던져버리고 위대한 예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예술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는, 자기를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자기를 온전히 다 불살라서 위대한 예술만을 지향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꼭 이게 예술이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 꽂혀가지고 난 이것을 이루겠어 라고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약간 파괴시킨다고 할까? 망가뜨린다고 할까? 일단은 이 남편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예술하겠다고 파리로 도망가 버렸는데 이 스트링랜드 부인은 남편이 바람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여자길래 집안도 버리고 이렇게 파리로 도망가게 만들었을까? 나중에 예술에 빠져가지고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스트링랜드 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스트링랜드 부인은 자신이 이 예술가들과 대화하고 사교계에서 예술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이런 즐거움을, 이 예술을 통한 즐거움을 평상시에 느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 남편이 그 예술에 자신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떠났고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한테 던져놓고서 뭐 예술만 하겠다. 이런 남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뭐 일단 뭐 첫 번째로 이 스트랙랜드라는 사람이 예술 때문에 벌인 어떤 이런 기행, 첫 번째 기행이죠. 스트랙랜드의 기행이 선생님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죠. 예술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소모시켜서 그것을 연료로 해서 예술을 이루는가. 그런데 그것은 과연 정당하며 그럴 만한 가치가 예술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거죠. 어, 개인적으로는 이청준의 우리 전에 이제 가면의 꿈 같은 1960년대 이 데뷔한 이청준의 뭐 서편제, 판소리를 위해서 딸의 눈을 멀게 하는 뭐 이런, 아니면 줄광대 이야기, 이 줄 위에서 이 줄타기 하는 광대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넣는 헌호인과 운의 이야기, 목숨을 던지는 뭐 이런, 아니면은 뭐 더 예전 작품에는 광염, 김동인 같은 작가의 광염 소나타, 아름다운 예술을 작곡하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르면서 거기서 받은 영감으로 이렇게 어, 뛰어난 예술을 해야 되는, 그 예술은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아름다움과 진리를 탐구하는 이 예술이 우리의 인생의 다른 덕목들과 나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야. 뭐 자기가 자기 신세 조지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만한 것이 과연 예술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들을 던지는 작품의 대표적인 게 달과 유펜스죠.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을 상징한다면 유펜스는 돈이니까 현실. 우리는 이 이상하고 현실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서 있는 존재잖아. 우리나라
1920년대인가 1930년대 20년대 최초의 그 연극단체 이름이 토월회거든. 토월회는 뭐야? 토는 흙에 땅에 우리가 현실의 발을 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자. 하지만 월, 달 이상을 꿈꾸는 존재이지 않냐 우리가. 뭐 이런 얘기지. 달과 유펜스는 그러면 우리가 어,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땅에 딛고 있는 유펜스, 돈 버는 사람 혹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아무리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저 아름다운 달과 같은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인가? 이성과 현실의 괴리, 우리는 이상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뭐 둘 다 애매하게 잘 못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점에서 이 달과 유펜스는 그냥 인간의 실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중력과 현실에 묶여 있는 존재지만, 우린 다른 동물과 달리 하늘을 볼 수 있게 직립하고 손이 자유로운 존재잖아. 그래서 항상 달, 이상을 꿈꾸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저 별을 꿈꾸고 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더 나은 어떤 삶이라든지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더 나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꿈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실존이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 어떤 상징적인 제목이라고 봐야겠지.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요 유튜브를 그 추천한 적이 있는데 교보문고에 6분 클래식이라고 하는 어, 이 클립이 있는데 어, 제법 많은 작품들 여기도 23번이네. 굉장히 그 뛰어난 작품, 좋은 작품들을 6분짜리 동영상으로 해설하는 줄거리 알려주고 해설하는 그런 유튜브야. 그래서 달과 유펜스도 어, 혹시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도대체 이번에는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이 6분 클래식이라도 좀 이렇게 보고 들어와서 아, 선생님이 이런 줄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라도 꼭 보고 다음 주 수업에는 들어오기 바랍니다. 물론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얇은 책이어서 마음 먹으면 글쎄 두세 시간이면은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해. 음, 출판사 네이버구나. 네이버에 줄거리가 요약이 돼 있어서 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흑인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의 삶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주인공인 찰스 트릭랜드는 어, 20세기 초 사이에 런던의 증권 중개인을 하던 부유한 40대 남자예요. 소설 초반에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 파리로 갔어. 그래서 어, 나한테 이 작가지 작가인 나한테 이 스트릭맨드 부인이 부인이 도대체 어떤 여자하고 파리로 도망갔는지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이부 장면도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나는 당신 이게 남편이 지금 스틱랜드가 파리로 또 도망갔는데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서 갔는지 모르지만 돌아온다면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당신과 잘 살 거라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대신 메신저로 이렇게 그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마음을. 그래서 나는 야, 나 진짜 무책임한 놈이다. 이 스트링랜드라는 놈이. 이 가족들 어떻게 아이들 다 버리고 지 혼자 딴 여자랑 파리로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냐. 야, 이건 진짜 황당하다. 가봤더니 여자가 아니라 예술병이 걸린 거지.
나는 화가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득이 안 돼가지고 돌아와서 여자가 아니었고요. 그림이었어요. 당신 남편은 여자에 미친 게 아니라 그림, 예술에 미친 거예요. 라고 했더니 스트레인드 부인이 용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빡이 쳤어. 선생님, 이 소설이 그냥 줄거리만 보면 지금 이게 줄거리 설명하고 있는데 줄거리만 보면 굉장히 그냥 단순한 소설이거든. 그냥 뭐 예술에 미친 남자가 집안 버리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을 다 갈아 넣는 내용? 그냥 늦바람 나서 예술병이 선생님 나이쯤 된 사람이 예술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된 이야기. 뭐 그냥 아주 통속적이고 그냥 뭐 보통의 소설이지 그냥. 그런데 이 소설은 선생님이 아까 뭐 6분 클래식인 이 줄거리를 설명해서는 이 줄거리만 가지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줄거리로 환원될 수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 있잖아. 이 부인이 도대체 왜 남편이 여자랑 바람나서 파리에 갔다고 하면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고 하던 이게 무슨 어 감정적 사회의 이 무슨 어 지고지순한 본부인 같은 캐릭터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예술에 미쳤다고 하니까 용서 못한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스트링랜드만큼 이 스트링랜드 부인도 굉장히 개성적인 캐릭터거든. 음, 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읽으면서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다. 그것에 저렴한 낡은 호텔들을 전전하는 병과 굶주림 속에서 가능하지만 자족적인 스스로는 만족하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산다. 악령에 사로잡힌 듯 비정상적 예술 충동에 사로잡힌 스트링랜드는 육체적인 안위, 안전과 편안함과 뭐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 주변의 모든 것에 전적으로 무관심하다.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지. 그가 파리에 머무르던 스트레인랜드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본 친구, 사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예술적 고뇌가 없는 화가인 네덜란드 출신의 더크 스트로브 이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선생님이 볼 때, 선생님이 이 스트링랜드가 망가뜨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 자기 예술을 위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게 전적으로 무관심하고 모든 것 다 팽개치고 47살 전까지는 완전히 가족과 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던 어떤 가장이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모든 것은 다 모르겠고 나는 오직 예술 하나만 이루어낼 거야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도 다 그냥 연료로 삼아가지고 예술만 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연료 중에 하나가 이 더크스트로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파멸한 인물이지. 그래, 아낌없이 지원해. 왜? 더크스트로브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화가인데 문제는 뭐야? 안목이 뛰어나. 그래서 저 아마추어로 40 넘어서 시작한 이 아마추어 예술가 스트링랜드의 그림 속에서 자기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천재성을 본 거야. 분명히 저 그림은 내 그림은 지금 돈으로 팔려서 내가 부유하게 잘 살고 있고 이 어떤 집에 잘 걸려 있고 집집마다 나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나는 이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저 스트링랜드가 그리는 저 아마추어 아직 데뷔도 못한 작가의 화가의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박물관에 걸릴 거라는 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
뭐야? 안목이지. 예술을 보는 가치를 판단하는 안목. 문제는 이 안목 때문에 버크스트로브는 파멸하는 거야. 왜? 주인공 우리 스트링랜드는 어떤 인간이야?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관심하고 예술만 파는 미친놈이야. 그러나 스트링랜드는 병과 굶주림으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덕후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기 그림이 모델이 되어진 여인, 자신을 사랑해서 남편까지 버린 덕후의 아내 블란치, 이제 막장 소설이 되는 거지. 덕크스트로브가 지금 아주 굶어 죽어가고 있어서 병들어서 스트링랜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내인 블란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스트링랜드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얘 어마어마한 위대한 예술가여서 얘 지금 이렇게 죽게 놔둘 수는 없다. 우리 집에서 간호해주자. 당신 간호사 출신이잖아. 그래서 집에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남편 이 그 친구 이 버크의 아내하고 바람을 펴버려. 이 장면이 뭐 이 부분이 이 소설의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어, 그래놓고서 냉대해서 자살하게 만든다. 선생님이 한 다섯 여섯 사람 다섯 사람쯤 파멸시킨다고 했는데 어, 몇 명이 계속 파멸을 하는 거지. 이후 스트링맨들은 자신이 평생 찾아다닌 바로 그곳이라고 느낀 타이티 섬에서 정착해 원주민 아타란 여인과 함께 두 아들 낳고 살면서 마침내 나병은 우리 천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피부가 썩어서 이게 문드러져서 죽는 병인데 많은 그림을 남긴다. 그러나 그가 병으로 시력을 잃기 전에 자기 벽에 그린 최후의 역작은 그가 아타에게 남긴 유언대로 그가 죽은 후에 불태워집니다. 줄거리로 보자면 사실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줄거리에 복잡하지 않은 줄거리의 작품인데 이 시점이 주는 효과라든지 각각의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이 스트랜드 주변의 사람들이 각각의 관점에서 각각의 마음으로 스트링랜드하고 스트링랜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뭐라고 할까?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보느냐, 저기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아래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라도 천차만별로 보이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관점주의, 퍼스펙티비즘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예술 지향의 광기에 가까운 예술을 지향하는 어떤 한 인간을 다양한 측면에서 부인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측면이라든지 뭐 등등의 측면에서 이렇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고전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 충분히 동의를 하고 너희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최후의 역작이 어떤 작품일까 사실은 불태워져서 뭐 소설에서는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 그림은 이 스트링랜드의 원래 모델인 폴 고갱의 작품인데 이게 타이티에서의 영감을 바탕으로 이게 타이티의 여인들이잖아. 근데 작품의 제목이 이거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폴 고갱의 뭐 여러 뭐 황색 십자가 이런 작품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갱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궁극적 질문이잖아. 도대체 우리는 여기 어떻게 온 거지? 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온 건가? 뭐 이렇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고,
도대체 나는 누구고, 그럼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지? 이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잖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것을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 뭐 어떤 그런 탄생과 죽음, 늙어가는 것, 이런 주제들을 원시적 삶을 살고 있는 이 타이티의 아주 그 생명력 넘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원시적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런 그림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아마 스트링랜드가 그렸다는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이 책을 이제 결말 부분에서는 막 이제 묘사가 되는데 선생님은 이 그림이 떠올랐어. 음, 불태워지는 그림. 어, 아무튼 이 책이 뭐 전체 줄거리나 이런 것들이 뭐 어렵지 않은 책이고 그리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그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음, 다음 시간에 이거 달걀 펜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고미숙이라고 하는 고전 평론가인데 우리 고미숙의 책은 아마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열하일기에 대한 해설서를 같이 아마 읽었을 거야. 열한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식으로 평론을 한 아주 오랜 뭐 선생님이 대학 다닐 시절에 있던 책이니까 아주 오래된 책인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이어서 뭐 웃음과 해악의 어쩌고저쩌고인데 아무튼 현자들의 죽음은 소크라테스, 뭐 간디 혹은 뭐 사리붓다 부처님 제자지 사리푸트라 그다음에 뭐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이지 뭐 등등의 우리가 아는 인생의 현자들 있잖아 현명한 사람들 이 현명한 분들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또한 전달하는가 이런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은 출판된 지가 한 1, 2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작년에 읽었거든. 어, 선생님도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작년에 충남도서관에 이 책으로 강연을 온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봤어. 그런데 선생님이 저녁에 수업하는 사람이라 이 강연을 못 갔는데 사실 가고 싶었는데 고민수 선생의 책은 재미있고 강연도 시원스럽게 잘 하시는 할머니인데 어, 고민숙의 책을 여러 책을 읽어서 선생님도 좀 직접 한번 뵙고 뭐 이렇게 책에 사인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그러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음, 우리 학생들하고 너희들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지. 음, 어, 너희들한테 죽음은 아주 먼 얘기 이런 것일 텐데 그래도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할 때 죽음을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인간의 존재로서 그래서 이 죽음은 무엇이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면 우리의 죽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 다음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음, 이 책이 너무 간단하게 읽힐 수 있는 책이어서 기회가 되면 뭐 미리미리 이 책들을 구해서 조금 조금씩 읽기 바라고. 이 책은 환자들의 죽음은 뭐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의 죽음 이런 식으로 꼭지로 달려 있는 책이라 순서와 상관없이 뭐 여기서부터 읽든 뭐 상관없는 책이어서 미리 구해서 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이 송기원이라는 이분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강연들이 많고 어, 선생님은 이분의 이 책을 요즘 EBS에서 그 래퍼 진행자 데프콘 아저씨가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하고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주제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 연세대학교 교수인 송기현 교수가 나와서 이 포스트 게놈 시대, 그러니까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 DNA를 조작해서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렇게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어,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거의 마법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고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이 책도 사실은 되게 그 빡세 보이지만 그렇게 빡세지 않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림도 되게 재미있는 그림들이 담겨 있고 어, 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두께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넘기면 줄줄줄줄 잘 넘어가는 그런 책이야. 그래서 음, 지금 방학을 앞두고 이제 시험도 끝나고 했으니까 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의 독서에 전념을 한번 해봅시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시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래.